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령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44쪽이에요. 확인 설명 의무. 여기 나갈 차례죠. 자, 우리 개공 등의 의무로 들어와서 이제 핵심 중개행위로 들어왔어요. 확인 설명 의무인데, 작년에 문제를 조금 이 부분을 어설프게 출제했기 때문에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를 엮어서 같이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정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인 설명을 내면요, 문제에서 장난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림으로 연습을 해왔거든요. 자,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완성되기 전. 이거 꼭 체크해야 되고요.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입니다. 이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확인 설명 의무예요. 자, 그럼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라는 얘기죠. 개업공사인데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 소공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공사는 할 수 있을 뿐이지 소공 본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공도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개공의 일단 의무고 소공은 할 수 있다. 그럼 언제까지라고요? 완성되기 전. 최근 시험에서요, 이거 완성된 때는 이렇게 잘 냅니다. 그러니까 시기 잘 받으시고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엔드죠. 근거 자료까지 제시한다. 이 근거 자료는 게 확인 설명할 때 이 토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관련 공부죠. 그럼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이고,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제시할 의무가 있지, 이 교부할 의무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 의무였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어떤 사항을 설명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자, 확인 설명 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45쪽이에요 지금. 그럼 설명해야 되는 사항은 먼저 중사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토지장을 제시하면서 건축물 대장을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 없고요. 다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입니다.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그럼 이때 권리관계 설명할 때요, 소유자가 누군지는 설명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 근저당이 잡혀 있다. 그러면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채권 최고액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누구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채권 최고액은 얼마다.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해야 돼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설명해야 되고, 다음 네 번째로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설명해야 됩니다. 보수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역까지 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때는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니까 허가 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파손된 데는 없는지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를 설명해야 되죠. 바닥면이 추가됐죠. 그래서 이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도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돼요. 우리 환경 조건 암기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을 얘기합니다.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요거 설명을 해줘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예요. 그러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종류 및 세율까지, 그러니까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그럼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 의무가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취득 의뢰인에게 브리핑하니까 양도 관련 조세를 설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이에요,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라는 걸 공부했죠. 그럼 이 공개할 정보라는 게 확인 설명 사항과 우리가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점들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럼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점들, 공개할 정보에서는 이건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건 사실 뭐 기본적인 사항과 일치되는 개념이죠. 자, 그럼 이제 권리관계 설명하는데 이때 공개할 정보에서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였죠.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근데 인적사항을 설명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설명은 해야 되죠.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이가 발생했어요. 차이가 발생했고,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은 둘이 공통입니다. 공개할 정보이자 설명사항 맞고요. 자,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은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었죠. 기억나세요? 수세. 수세는 제외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공개할 정보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 왜 세 문제 아시죠?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공개 의무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거 세모 일단 차이가 발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둘이 일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도 일치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인데 요거는 일치한다 보시면 맞아요. 바닥면은 지금 공개할 정보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공통이라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공통이고, 그다음에 입지 조건도 공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이에요. 이거는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공개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일단 인적사항, 수세의 차이가 있어요. 수세. 근데 여기 확인 설명사항에는 명문이 없었는데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는 공개하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공시지가 공개하도록 돼 있고,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설명사항과 차이가 있는 게 인적사항 차이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지금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를 확인 설명서에 쓰는 난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공통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차치하고, 그러면 그다음 이제 공개할 정보에 이제 수세는 빠져 있죠. 지금 수세.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감 잡았어요? 이것을 작년 32회 때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이 내용이. 자, 그럼 차이점만 기억해 두시고 기억에 없는 것은 공통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설물의 상태,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통사항이죠. 설명사항이자 공개할 정보예요. 감 잡았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지금 표로 전속시 공개사항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옆에다가 메모가 돼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사항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공시지가는 논란이 있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우리는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손님한테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취득 의뢰인에게 브리핑을 하는데 이때 이게 조사람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면피권을 줬는데 이게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중개에 관한 기본 그림이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확인 설명하는데, 자,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44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개업공사는 이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번엔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도인, 임대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꼭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건 묻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이만해 두는데 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요건 상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자료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환경 조건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어요. 다음에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러한 자료를 이제 요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자가 불응했지 않습니까? 불응 시에 조치를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상태에 관한 자료에 불응했을 때는 취득 의뢰인이에요. 이자에게 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취득 의뢰인에게 내가 비가 셀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거 매도인께서 안 줍니다. 꼭 손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해야 돼요.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이 사실을 기재도 해줘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응시 조치 설명을 하고 설명서에 기재도 한다. 둘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거래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손님한테 제일 시달리는 게 실무적으로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급급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면피권을 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이었어요. 자, 그럼 옆에 페이지 갑니다. 45쪽으로. 소유자 등의 확인이 나오는데 그러면 개업공사는
이제 중개 업무 수행을 필요하다면 우리 중개의뢰인한테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자, 그럼 소유자 등의 확인 가볍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개업공사는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됐어요. 그럼 계약서 써야 되죠. 그럼 계약서 쓸 때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돼요. 이걸 쌍방 교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보존도 하셔야 돼요. 3년 동안. 이게 바로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예요. 자, 그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설명서 작성 시기는 거래계약서 쓸 때 쓰는 겁니다.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게 바로 이 서면이 확인 설명서이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럼 법정 서식에 맞는 그걸 사용하여 이거를 작성한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랬어요. 이 거래 당사자는 쌍방을 얘기합니다. 그럼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확인 설명서는 쌍방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쌍방 모두에게 교부하고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합니다. 그럼 서류 보존이 두 번째 등장했죠. 전속계약서 몇 년?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이랬잖아요. 그러면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를 보존하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자문서를 보존한다는 얘기는 PDF 파일이라고 아시죠? 그럼 확인 설명서를 PDF 파일로 읽어가지고 이걸 전자문서로 이제 보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관합니다.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럼 이거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제가 공전소라고 부르고 있죠. 공전소인데 전자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보관해 온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계약하면 자동 보관했기 때문에 일대는 별도에 보관한 거 없다. 그런데 전자계약이 아니라면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3년 동안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를 받고요. 그럼 넘어갈까요? 서명 및 날인 46쪽이에요. 자, 그럼 작성된 이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그럼 서명 및 날인이니까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하면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자필하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개공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개업공사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럼 법인의 주된 사무소였다. 대표자가 해야 되겠죠. 그럼 분사무소에서 설명서가 쓰였어요. 그러면 이때는 그 개공란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서명 날을 하는데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중개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얘기예요. 확인 설명을 했다든가 확인 설명서를 썼다든가. 그러니까 중개 행위를 했다면 소공은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소공이 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중개행위를 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감 잡았어요?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서명 및 날인 여기까지 해두시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위반 시 제재가 나옵니다. 이 제재 꼭 기억을 해두시는데, 그러면 이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어요. 개공이. 그러면 개공이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면 이때 개공은 5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이걸 왜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이 부분을 그 전에는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였거든요. 근데 500과로 내렸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때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근데 소공이 만약에 성실 정확하게 안 했잖아요. 그럼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를 안 했거나 확인 설명서 이거 3년 동안 보존 안 했거나 여기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어요.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했다. 또는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서류 관련 의무 위반. 기억하고 있죠? 전속계약서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모두 업무정지였죠. 확인 설명서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역시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없죠.
그럼 소공이 중개행위했는데 서명 및 날을 안 했다. 설명서에. 그럼 이것도 소공도 자격 정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500만 원 이하가 들어가는 거, 개공은 500과 소공은 자격 정지라는 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을 때 그 점을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다 봤는데 이 확인 설명과 관련된 판례를 지금 짚어봐야죠. 그럼 그래서 45쪽에 이제 판례가 46쪽에 판례가 엄청 정리가 많이 돼 있는데, 자, 그럼 1번 판례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물건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제 근저당이 잡혀 있을 때는 채권 채계획은 설명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누군지도 설명해야 되겠죠. 설명하고요. 이때 지금 근저당이 잡힌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 이게 쭉 갚아나가고 현재 남은 금액이 있죠.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실제 피담보 채무액, 현재 남은 금액,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서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단에 있는 내용이 그거죠. 이게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설명할 때는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관주의를 다하라는 얘기는 손님한테 말이에요. 채무 잔존 확인서를 떼오라 하든가 아니면 은행에 우리가 조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에선 절대 조회 안 해주죠. 그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두 번째 줄 있죠. 밑줄 친 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로 나갑니다. 다가구주택 중개할 때 확인 설명 없는데 다가구주택이 지금 현재 단독주택 아닙니까? 그럼 다가구주택은 19세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중개한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임차인은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얼마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고 계약기간 언제까지인지 이게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사고가 지금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에 다가구 그것도 이제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을 중개할 때는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이런 자료를 요구하라는 얘기죠. 임대인한테 그러니까 계약서 달라는 얘기예요. 계약서를 보고 그걸 리스트업 하라는 얘기죠.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이제 숨기고 시기, 종기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한 다음에 손님한테 브리핑이 나왔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브리핑했다가 사실과 달라서 만약에 이 임차인이 손해입었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였죠. 그래서 다가구주택 중개할 때는 반드시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계약서 확인한 다음에 브리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판례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인데 무료 중개행위할 때 확인 설명 의무인데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중개업은 아니지만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되죠. 다음에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 잘 내는 판례였는데 그러니까 의뢰인이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료 중개행에도 우리 법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판례가 그거였고, 자, 다음 이제 4번 판례는 참고를 일단 해두시는데 그 4번의 1번 판례가 그거잖아요. 개공사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확인 설명 사항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럼 선관주의를 다하라는 얘기였죠. 이게 그래갖고 주차장 임대차 사건이었어요. 그럼 주차장 임대차를 중개하는데 여기 주차장을 임차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 주차장에 하루에 몇 대가 들락거리며 월 고정 주차가 몇 대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수익과 바로 직결되니까. 근데 임대인은 말만 믿고 그대로 이제 고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과 달라서 결국 이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됐어요. 그때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었죠. 그러면 주차장 임대차 중개할 때 여기 월 주차가 몇 대고 하루에 몇 대가 들락거리는지는 확인 설명사항에 명문이 없어요. 근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을 선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네요. 이거 그럼 하루에 몇 대가 들락거리는지 조사해야 되죠. 그러면 이 더운 날씨에 저 떼학교에서 나가서 보수 30만 원 받자고 하루 종일 의자 놓고 앉아 있어야 되겠네. 차가 몇 대가 들락거리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죠? 그게 선관주의 아니에요?
네, 참 뒤로워서 어디 해 먹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사고 나면 개공이 책임을 못 피합니다. 거의 이게. 자, 그래서 그 4번의 1번 판례가 그거였고요. 그다음 이제 4번의 2번 판례. 그럼 47쪽의 맨 위에 2번 판례인데 이거는 그거죠. 개업공사나 중개보조원이 공인인사 법령에 정한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유로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요령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사건이었냐면 지역주택조합 사건이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하는 걸 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말해요. 이 지역주택조합이 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조합원 가입을 만약에 손님을 우리 개공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하여 이른바 MGM이죠. 이것도. 이걸 줍니다.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 가입을 소개할 때마다 500을 줄게, 1000만원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지금 현재 조합원 가입하라고 개공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개를 할 때 여기에 급급해서 이 보수에 급급해가지고 이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지, 땅 매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 인허가는 어디까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브리핑했어야 되지. 이거를 그냥 제대로 다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런 보수에 급급해서 소개했다가 이 조합이 실패했다 이거예요. 사업이. 그렇게 되면 개공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요.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웬만하면 소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조합을 결성해갖고 이렇게 사업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땅 매입이 안 돼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2번 판례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한다. 또는 권리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도 선관주의 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5번 판례는 아주 오래전 판례인데 동대문 상가 사건이었죠. 그래서 일반인은 개업공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그의 개입에 의한 거래 조건에 지시,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거래하며. 진짜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개업공사를 통하여 하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언제나 매수인 측에서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에게 개업공사가 매매 목적을 혼동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동대문 상가는 지금 오픈 상가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오픈 상가로 돼 있는데 벽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101호, 102호 이거였는데 이게 물건이 지금 현재 101호가 있고 102호가 있고 103호가 있는데 물건이 102호였어요. 102호였는데 개공이 101호라고 계속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 쪽에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이거 101호가 아니고 102호인데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에이 개공이 설명한 게 맞겠지 하면서 계약금 들어갔다가 사고 난 사건이죠 이거. 이게. 그래서 일반인은 개공이 제대로 설명을 할 것으로 믿고 거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이걸 갖다가 네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개공한테 이걸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5번 판례가 그거였습니다. 일단 참고해 두시고. 자, 그다음 6번 판례는 가볍게 해 두시는데 상가 건물 임차권의 양도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한다고 가정해 보죠. 이때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우선 면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별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브리핑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도 그 사실을 기재해 주라는 얘기예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는 물건의 권리상란에 기재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임대차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판례가 나와 있지만 주택 임대차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선 면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브리핑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판례는 고법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닌 것은 묻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제 7번 판례는 참고해 두시고 8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해 두시는데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고지 의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지금 그때 요거 아주 대형 사건이 터진 거였는데 이게 시행사 선분양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 분양 대금을 어디로 입금을 하냐면요. 그 아파트는 공사할 때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이제 건설하는 아파트들, 이 아파트는 시공사들이 대부분 일군업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아는 건설업체들. 그러니까 탄탄한 건설업체가 주로 이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통상적으로 분양을 받게 되면요. 이게 시공사 쪽으로 분양 대금을 입금하는 게 많아요. 이게. 시행사로 입금하면요. 시행사는 이게 허당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시행사가 부도나버리면 시공사한테 공사 대금을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럼 공사가 중단돼요. 그럼 분양받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시공사로 분양 대금을 입금을 하는데 시행사로 입금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시행사로 입금되는 아파트. 요게 이제 시행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선분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분양이 뭐냐면 준공전에 분양하는 거죠. 근데 통상 아파트 준공전에 다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준공전에 분양하는 걸 선분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준공전에 분양한 아파트였는데 시행사 쪽으로 분양 대금이 입금되는 이 거래였어요. 그럼 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가지고 분양을 받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8번 판례가 그거였습니다. 시행사 선분양한 아파트는 사실은 거래상 중요 사항이므로 개공사가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의 위험 부담에 관하여 의뢰인 등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 등이 판단을 그렇죠.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개업공사는 선량한 관리의 주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때 약 공제금으로 100억 정도를 물어준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양받으라고 소개해갖고 MGM을 받았다는 얘기죠, 다. 그랬다가 이제 사고 나가지고 결국은 이 손해배상이 아주 대형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판례 쭉 살펴봤는데요. 중개사무소에서 개공이 업무하다가 만약에 사고 났잖아요. 그럼 이게 중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손해배상 책임을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런 거 들으면은 중개업하기가 겁나죠. 예, 조금 겁납니다. 근데 원칙을 지키면 사고 안 납니다. 원칙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수에 급급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딴 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봤고요.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의무로 넘어가죠.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참? 그럼 확인 설명 의무를 다 봤으니까 우리 유인물. 자, 출력 안 하신 분은 이제 칠판을 보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공인인증사업령상 개업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 1번. 중개대상물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개업공사는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 실제가 나왔죠. 그럼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틀렸죠. 실제는 아니다.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채권 채무액은. 근데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다음 2번 질문.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자, 계약서 작성할 때 설명서 작성한다고 그랬죠. 이론적으로. 근데 다 미리 써놓습니다. 실무적으로. 계약서 쓰는 날은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군요. 그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았네요. 쌍방교부죠, 이거. 그래서 2번 정답이 됐어요. 자, 그럼 3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서의 원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질문인데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는 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로 보존하든 관계없잖아요. 그럼 설명서 3년 보존은 맞는데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된다니까 틀린 거예요. 이것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로 보관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일단 틀렸고요. 다음 4번님은 분사무소의 경우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그 법인의 대표자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분사무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자는 서명 및 날리는 의무가 없어요. 책임자가 하는 거죠. 그래 틀린 거예요. 분사무소가 뜨게 되면 대표자가 안 나온다. 다음 5번 질문. 개업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어요. 개공이었죠. 그럼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업무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더 보겠습니다. 공인인사업령상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할 정보 중 차이가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작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요 유사 문제가. 자, 그럼 차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공통인 것을 골라라 이러죠. 공통인 거. 그러면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까지 산출해요. 수세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사항은 맞는데 공개할 정보에는 빠져 있죠. 다음 취득 관련 조세 중실도 설명사항은 맞는데 공개할 정보에는 빠져 있어요. 다음에 권리자의 주소는 인적사항입니다. 이거는 설명은 해야 되죠. 손님한테 저당권자가 누군지 소유자가 누군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해야 되는데 공개 금지사항이었죠.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이에요. 우리 이거는 기억이 없죠. 그럼 기억이 없다면 이건 공통이죠. 설명사항이자 공개할 정보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리을만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습니다. 알아보시겠어요? 이건 난이도 최상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진짜로 거래계약서로 갈까요? 자, 교재 47쪽이에요.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의무. 그럼 거래계약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 갑을 간의 거래를 우리 계약공사 A가 소개합니다. 토지에 대한 거래였거든요.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걸 뭘 하겠다고요? 중개계약. 의뢰인과 계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다. 근데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된다. 이 계약을 우리는 거래계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계약공사는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됐다. 그럼 전문가로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를 해줘야 되죠. 이게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작년에 어설프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당연히 계공이죠. 그럼 이 행위를 역시 우리 소공은 작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소속 공인인사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죠.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핵심적인 중개활동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의무 자체는 계공이 부담하지만 소공도 작성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작성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요. 그럼 중개 완성 시기 이제 알고 있죠?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의 체결이다 잔금이다? 계약의 체결이죠. 계약 체결됐을 때 계약서 쓰죠 뭐. 그러니까 계약의 체결이 중개 완성이에요. 이때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법정 서식이 있느냐? 서식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죠. 그러니까 국장이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규정이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있거든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이 있죠. 하지만 이걸 사용할 의무도 없고 보관할 의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같은 규정이 있는데 서식이 없습니다. 그럼 거래계약서는 중개 완성의 문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데 왜 법정 서식이 없느냐? 왜 없다겠어요? 거래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정 서식을 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 잘 물어요. 고맙게도.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어서 우리 한국공사협회에서 인터넷 통하여 다운로드 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서식을 이제 수정을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법정 서식이 없다는 거 주의하고, 그럼 서식은 없지만 여기 반드시 거래계약 쓸 때 계공은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기사항 지금 48쪽에 색깔 칠해진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그럼 거래계약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당연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죠. 매도, 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다 주소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건의 표시 들어가야 되죠.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자, 그다음에 계약일자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그다음에 거래금액 들어가야 돼요.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다 들어가는데 이게 거래금액이죠. 지금 예증금액이 아니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거래 예정 금액으로 살짝 바꿔내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속습니다. 거래 금액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진 전부 다 거래 예정 금액인데 거래 계약서만 거래 금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확인 설명해야 되는 금액 예정 금액이에요. 전속 개공이 공개할 금액도 거래 예정 금액, 일반 중개계약서에 쓰는 금액도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서에 쓰는 금액도 예정 금액이에요. 근데 거래 계약서는 거래 금액이에요. 이 당연한 걸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속습니다. 자, 그다음 물건에 인도일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인도일시는 통상적으로 잔금일과 거의 일치하는데 인도일시가 들어가는 이유는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제세공과를 다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일시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은 주로 이제 제목에 표시돼 버립니다. 제목에.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는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권리 이전 내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 그럼 조건 기한이 꼭 들어가야 되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걸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럼 그 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하도 안 줘버릇하니까 이 설명서 교부일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아예 이게. 그럼 설명서 교부일자는 통상적으로 계약일과 일치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다. 그럼 약정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사항 9가지 반드시 암기를 하는데, 이게 두 음자를 지금 현재 그 암기해갖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표죠. 인표. 여기서 끊고 일금도조, 권조, 확약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인표가 누군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인표는 일금도, 한 푼도, 권조가 있어서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확약사를 바꾸준다.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으로 기억합니다. 이걸 조권, 확약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도 하시는데, 그래서 조권이가 있죠. 그래서 조권, 확약. 인표는 일금도, 조권이한테 빌릴 때는 확약서를 바꿔주더라.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거 꼭 암기해 주시는데, 이 중에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과 설명서 교부 일자 있죠.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일단 이해해 주시고, 거꾸로 여기 그럼 필수기 사항이 아닌 거 한눈에 알아보세요.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 아닙니다. 이거 엄청 잘못 해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쓸 때도 아주 잘못 씁니다. 이거 공법상 제한은 들어가잖아요. 확인 설명사항과 설명서에 들어가 있죠. 이게. 그래서 주의하시고, 취득 관련 조세, 중개 보수 다 아닙니다. 한눈에 알아보셔야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필요적 기사항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지금 메모돼 있죠? 중개 보수 쓰는 거 아니고요. 공법상 제한도 아니고 취득 관련 조세도 아니라는 거 메모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요 사항을 넣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성된 확인 설명서 작성된 거래계약서, 여기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서명 및 날인데, 요 서명 및 날인은 설명서 서명 및 날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서 서명 및 날인과 똑같기 때문에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는 겁니다. 둘 다 해야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개공은 해야 되고, 분사함수는 그 책임자가 하게 돼 있고요.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자, 그럼 여기서 서명 및 날인 엄청 잘 묻는데,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할 수를 두 가지입니다. 다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입니다. 그죠?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이다. 나머진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또 중개 행위를 한 소공 있죠? 중개 행위 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 서류도 두 가지뿐이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소공은요, 다른 서류에는 아예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은 전속 중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틀렸어요, 이거. 전속 계약서는 소공은 아예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서명 날인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이거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제 보관하는데, 기본적으로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돼요? 쌍방 모두에게 줘야 되죠, 역시. 그러니까 쌍방 모두에게 주니까 기본적으로 3부 이상. 확인 설명서 기본 몇 부? 그럼 3부 이상이죠. 공동중개시는 4부를 작성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이제 그 개공들이 한 부씩 보관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교부한 다음에 이제 보관하는데, 이때 거래 당사 쌍방 모두한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합니다.
그럼 거래계약서는 5년이죠. 중개 완성의 문서니까. 다만 전자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공인전자센터에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럼 서류 보존 세 가지 있잖아요. 다 나왔어요. 3, 4, 5. 전속 3. 확인 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금지고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죠. 당연히 금지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재 꼭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을 5년 동안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그럼 역시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그러면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뭐다? 업정. 업무정지예요. 근데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를 썼죠. 이건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치예요. 업정보다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질서 문란의 우려가 때문에. 그러면 요 행위를 소공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를 소공이 하면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를 개공이 하면 개공은 임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공은 데 자격 정지예요. 그러니까 다운 썼다 걸리면 누가 썼다고 해야 돼요? 소공이 썼다고 해야 되죠. 개공은 임치니까 잘 풀려야 업무정지죠 이거. 자, 그래서 제재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거래계약서를 봤는데 지금 49쪽에 지금 암기 플러스 그래갖고 쌍방교부 서면 지금 나와 있죠. 중개계약서는 당연히 일반교부 서면이고요. 이게 서류 관련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서류도 우리 쪽에서 엄청 잘 묻는데 우리 아직 서류 한 가지 덜 공부했는데 중개 완성됐을 때 쌍방에게 주는 서면 있죠. 이 세 가지죠. 중개 완성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 교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한부 보관해야 됩니다. 몇 년? 5년. 중개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 교부하고 한부 보관해야 돼요. 몇 년? 3년. 그다음에 중개 완성되면요. 보증 관계에 대하여 쌍방 모두에게 설명하고 보증서도 쌍방 모두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 완성되면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이 서류 세 가지가 완세트로 나가야 돼요. 그죠? 이해해 두시고 꼭. 그다음에 이제 중개계약서는 일반 교부 서면이 맞죠. 이거는 의뢰받을 때 이제 이거는 작성하는 거죠. 일반은 물론 작성 의무도 없고요. 자, 그럼 그 밑에 역시 이제 서류 정리가 돼 있는데 보관은 말씀드렸어요. 3, 4, 5. 일반 중개서는 보관 의무가 없고요. 다음에 서식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엄청 잘 묻는다고 그랬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잘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이거는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그랬죠. 중개행위한 소공도 서명 및 날인이에요. 이거는 다른 서류에는 소공은 아예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서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전부 다 뭐라고요? 업정이라고 그랬죠. 작성 교부를 안 했거나 이거 보존을 3년 안 했거나 5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했다. 전부 다 업무정지예요. 다만 참고 여기 보증서 있죠.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잖아요. 설명을 안 했다. 보증서만은 100만 원 이하와 같으래. 이건 백과다. 보증서는 걸어야 되죠. 게시를 안 했다. 백과. 보증서 미교부했다. 백과. 100만 원 같으래. 그러니까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업정인데 보증서를 교부 안 했다. 이때는 백과예요. 설명을 안 해도 마찬가지고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지금 제재를 엄청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재를 그만큼 이제 어려워하시고요. 이게 제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되도록이면 기억을 해보도록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업정이야. 신고 위반은 백과야.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차츰차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인물 출력 안 하신 분은 그냥 이거 칠판을 보시면 돼요. 거래계약서 필수기 사항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쓰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몇 개냐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꾸로 쓰는 걸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거래 예정 금액 아니라고 그랬죠. 거래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인도일시 들어가야 되고 권리전 내용 들어가야 되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 세 가지 아주 잘 묶고 있고 그러나 공법상 제한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한눈에 알아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아닌 걸 하겠으니까 두 개를 쳐야 되죠. 그래서 정답 2번에 쳐야 되죠. 해당하는 거 세 개로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서류 관련 문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업공사는 당해계약서의 서명 및 날해한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죠 지금. 그러면 여기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및 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한테 연습을 시킬 건데 서명 날인이 떴잖아요. 그럼 밋인지 또는인지 꼭 구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또는이다. 그래 틀렸고 2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기업공사가 3년을 보관해야 한다. 일반 일서는 보관 의무가 없죠. 전속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되죠.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의 법정 서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 일반 중개서 서식이 있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나 사용과 보관의 의무는 없죠. 서식은 있어요. 자, 다음 4번 중개행위한 소공사는 전속중개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 역시 서명, 날인 의무가 없죠. 아예. 그러니까 소공, 전속계약서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이게 체크포인트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소공이 서명 날인 의무가 있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뿐이에요. 그것도 중개행위 했을 때만. 자, 다음 5번 갑니다. 기업공사가 법정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서류 보관 의무 위반 모두 업정이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나가는 문제들이 사실 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거의 모의고사 수준이라고 그랬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를 다 봤고요. 그럼 이제 49쪽에 손해배상이 나오는데 요거는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